자, 오늘은 그 상속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뭐 세금이라는 것과 좀 연계된 얘기인데, 세금이랑 분리해서 상속을 좀 따져보려고 해요. 그 상속세, 증여세는 없애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공평하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고 일관되지도 않을 뿐더러 징수비용도 많이 들고 현금이 아닌 땅이나 주식으로 상속을 받았다면 내기도 쉽지 않아요. 그 현금으로 받으면 그냥 받은 거에서 떼어서 나라에다 주면 되는데, 얘 땅으로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그 대대손손 뭐 농사 일구어서 먹고 살던 사람들 내지는 그냥 살던 집을 여하간 팔아서 뭐 갚아야 되잖아요, 세금을. 이게 뭔 짓이냐고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상속세로 물려버리니까 이 대대손손 몇백 년, 일본의 몇백 년 된 기업을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우리는 그 몇백 년씩 회사가 이어지도록 절대로 놔두질 않아요. 뭐 반사회주의적 어떤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남의 거 뺏는 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왠지 그냥 배 아프니까, 남이 많이 가진 거는 배 아프니까 남의 거 뺏는 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왜? 내가 못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더러운 근성들이 누구한테나 있어요, 사실은. 제 마음속에도 있고 뭐 누구든 그런 마음속에 있어요. 별로 저한테 이익이 되지도 않는데 그냥 남이 잘못되는 것만으로, 남이 잘 되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끌어내리는 것만으로 내가 조금 마음에 위안을 받는다고 해서 그런 짓을 서슴지 않고 하는 때가 있어요. 딱 그런 짓이에요, 이거는. 이 상속세, 증여세는 세금에 관한 4가지 격언 모두를 위반하는 세목입니다. 상속세나 증여세가 갖는 단 한 가지 의미는 부자놈들 좀 힘들어하는 모습 보기. 그게 전부예요. 더럽죠. 250조 원가량의 국가 세수입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도 안 되고요. 증여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가 써야 되는 어떤 공적 비용을 충당하는데 거의 역할을 못해요. 오로지 목적은 부자놈들 좀 힘들어하는 모습 보고 싶은 요 마음 달래주는 거 요거 하나예요. 더럽죠. 합쳐서 2%의 세수입일 뿐이니 서민들이 누리게 되는 상대적 이익도 2%에 불과합니다. 누군가 좋아지기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군가 골려주기 위해 있는 세금이에요. 상속세의 이념적 배경은 오로지 공평함에 있습니다. 누구는 애비 잘 만나서 잘 살고 뭐 이딴 얘기 늘 하죠. 거지 같은 인간들. 저도 그래요. 제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금수저 어쩌고 흙수저 어쩌고 이 치사스러운 이 근성, 이 치사스러운 마음가짐, 이거를 공공연히 표면화하고 있는 더러운 세상이 지금이에요. 그래도 뭐 과거에는 조금 어떤 명예라든가 어떻게 감히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해 치사하게 라고 해서 자중하는 게 있었는데 마음속에서만 갖고 있는 게 있었다면 지금 이 천박한 세상에서는 이거를 표면으로 드러내놓고 얘기를 해요. 치사하잖아요. 이러지 말자고요. 이런 세간의 푸념처럼 계층 간의 차이는 언제나 설득력이 있는 불만이긴 해요. 계층 간의 차이를 넘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던 옛날에는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며 불만이 없었지만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경우로 심심찮게 듣게 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가 여전히 자신의 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더 큰 불만이 생기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하지만 물려받는 것으로는 재산만이 아니에요. 재산이야 받는 순간일 뿐이지만 똑똑한 머리나 성실한 습관을 물려받으면 평생을 잘 살게 되죠. 유난히 아름다운 외모는 또 어때요? 어릴 때부터 주변의 모두로부터 가득 받는 관심과 애정이야말로 더더욱 큰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강하고 건강한 신체는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한테는 많은 재산 이상으로 한탄스러운 삶의 중요 요소일 거예요. 이런 걸 받은 사람들한테도 그러면 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외모도 반은 얼굴을 일그러뜨린다든가 강하고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일부러 병이라도 들게 해서 약하게 만들든가 하지 않을 거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왜 돈 물려받은 거에만 왜 과세를 하냐고요. 더 좋은 것을 물려받은 모두로부터 일정 부분 떼어낼 것이 아닌 이상 물려받은 재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불공평합니다. 부는 원래부터 여러 대에 걸쳐서 이루는 거예요. 누군가 내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셨다면, 내 할아버지가 열심히 일하셨다면, 또는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어떤 큰 위험을 감수하고서는
어떤 큰 부를 이뤄냈다면 그것이 후대에까지 전해지는 것이지. 그리고 그 후대도 마냥 전해진다라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하간 여러 대에 걸쳐서 쌓아놓은 어떤 이 결과물을 가지고서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어쩌고 저쩌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무척 비겁하다. 이거는 신분제와는 다른 얘기예요. 미개하던 시절에는 자유롭게 부를 축적할 기회를 주지 않아서 나쁜 것이었지 부의 대물림이 나빴던 게 아니에요. 많이 물려받은 자들이 워낙 소수이기에 다수가 마음 놓고 괴롭히는 것일 뿐 그 다수 역시 자신들의 최후에는 자식들이 물려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상속에는 상속세를 물리지 않고 뭐 한 3억인가 집도 한 3억짜리 6억짜리 미만인가는 상속세를 안 내요. 이게 뭔 짓이냐고요. 이 왜 이렇게 치사한 짓들을 그렇게 서슴지 않고 하죠? 보통의 그들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만 빼앗으라 정해놓은 법이 상속세입니다. 치사하고 비열해요. 더러워요. 물론 부자라고 해서 순진하게 빼앗기고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빼앗길 것을 감안해서 치사하게 모으고 비열하게 숨기죠. 세금이란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사람들을 치사하게 만들고 답답하게 만들어요. 상속이라는 개념 자체를 없애자고요. 상속에 해당하는 모든 법적인 제도를 없애자고요. 죽고 나서 코엠 계좌에 남아있는 현금은 그대로 망자가 가지고 저승으로 가자고요. 현실 세계에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금액이 되겠죠. 가뜩이나 통화량 공급을 하지 않기로 한 코엠 체제에서 돈의 가치 상승은 더욱 가속화되겠지만 어차피 현물 통화를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숫자라는 게 위로도 끝이 없지만 소수점 아래로도 끝이 없으니 아무런 불편은 없어요. 사람이 언제 죽을지는 누구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재산을 가진 누구라도 정말로 돈을 저승으로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 한 자식에게 어떻게든 물려주고 싶을 거긴 해요. 그럴 때는 평상시에 증여를 하면 됩니다. 어리고 어리석은 자식이 이를 펑펑 써버리면 어찌할지 걱정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건 알아서들 할 일이죠. 자식을 잘 키우면 되는 거죠. 자본은 축적이 되지 않아서 장기적인 사회경제가 위축될까 걱정도 될 것이지만 기업에 투자하고 주식으로 소유해 재산을 주식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뭔가 물려주고 싶으면 회사를 세워서 내지는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해서 주식으로 넘겨주세요. 상속세, 증여세 없으니까 주식은 계속해서 전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 어떤 생산적인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은 여러 대에 걸쳐서 방해받지 않고 전념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주식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얘기하기로 하고요. 부동산은 어찌할까요? 살던 집과 갖고 있던 토지도 죽으면서 저승으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다른 누군가가 활용해서 생산하는 기반이 되어야 되잖아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뒤에 좀 따로 얘기할게요. 자동차나 귀금속 등 값진 현물 재산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가 타시던 중고 시세 3천만 원짜리 차량이 있다고 쳐보자고요. 그 코엠 체제하에서 모든 물건은 매매 이력이 남기 때문에 그 자체로 명의 등기 역할을 합니다. 메이커로부터 시작되는 매매 이력이 존재하지 않는 물건은 작물일 수 있어서 정상적인 구매자는 사려 하지 않아요. 아버지 명의의 차량을 자식이 팔려고 내놓으면 명의자가 죽은 후라 특별히 도난 신고는 없겠죠. 그러니까 작물일 염려는 없어요. 누가 매수하든 그 다음 매매가 막히게 돼요. 근데 그러므로 정상적인 그 다음 매매에서는 이력이 안 남아 있잖아요. 중간에 끊겼잖아요. 처음 산 사람이 이 차량이 메이커로부터 전달된 거는 김아무개 씨인데 그 아들은 김모모인데 이 김아무개 씨로부터 김모모로 넘어간 이력이 없는 요 중간 이력이 끊겨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중고차 업자한테 팔았긴 하더라도 이 사람이 다음 사람한테 팔 적에는 이력이 끊겨 있는 차다. 이거는 부모 자식이라는 어떤 이거를 증명하는 거를 첨부하지 않는 이상 의심이 가잖아요. 부모 자식이라는 걸 증명해도 이거는 의심은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매매가 일어나지 않겠죠. 이런 매물을 누가 잘 취급을 하겠냐고요. 안 하게 되죠. 그러므로 정상적인 매매가 어려워지고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코엠의 체제하에서는 선의 취득이라는 법적인 구제책을 둘 이유가 없어요. 왜? 작물인지 모르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매매 이력이 끊긴 물건을 사는 사람은 언제든지 작물 취득의 죄를 쓰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아예 매매가 어렵게 될 거예요. 코엠을 통해 증여하면서 결제일을 사망일로 지정하는 기능을 만들면 될 겁니다. 죽을 때 남은 현금이 건네기로 한 100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남은 재산이 모두 아들에게 가고서는 그걸로 끝입니다. 지금은 거의 뭐 아주 큰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면 뭐 유언장 같은 거 남기지 않고 죽죠.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러면 이제 그 뭐 가족법상 그 상속은 뭐 이제 그 배우자한테 반이 가고 나머지 자식들한테 고르게 n분의 1로 간다라고 돼 있는 걸로 알아요. 이것도 뭐 최근에 바뀐 거죠. 옛날 같으면은 장자가 일단은 장남이 다 가져가고 나머지 알아서 해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관습이었다면은 지금은 어떤 그 배우자의 비중이 커지고 자식들은 그냥 장남이든 차남이든 똑같은 권리를 갖는다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의식을 반영을 하는 거죠, 법도. 근데 뭐 온갖 분쟁들이 있어요. 늘 상속은 늘 분쟁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가는 사람이 살아생전에 자기한테 귀여운, 자기한테 이쁜 애한테 증여를 해놓으라 이거예요. 대신 그거를 바로 그 날짜로 증여를 하는 게 아니라 체결일을 사망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억 원을 내가 내 아들 길동이한테 내가 100억 원을 주겠다고 증여를 하는데 이 날짜는 1년 뒤도 아니고 2년 뒤도 아니고 그냥 내 사망일로 하는 기능을 만드는 거예요. 내 사망일에 100억 원을 넘겨줘라. 그래서 그 사망일에 만약 그 가진 재산, 남은 재산이 1억 원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냥 그 1억 원이 넘어가고 그냥 끝인 거예요. 그 전에 다른 채무가 있다면 그게 아마 선행되겠죠. 이게 증여를 갖다가 먼저 해놓은 거라 그러면 이 사람이 외상거래를 하는데 그 문제가 생길 거예요. 뭐 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의 그런 어떤 근저당 순위 같은 거 있잖아요. 질권 순위 같은 거를 잡아놓고 있잖아요. 그런 순위 체계로 가는 거죠. 이 사람이 만약에 증여를 100억 원을 미래 시점, 사망일 시점에 해놓은 게 있다 그러면은 아마 이 사람이 신용거래로다가 일반에서 거래를 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있을 거예요. 왜냐? 이 사람 죽으면은 받을 돈이 전부 지 아들한테 가고 난 받을 게 아예 없어져 버리네? 그럼 이 사람한테는 외상을 못 줘. 신용거래 못 해. 이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냥 이렇게 못하고 아마 요거 민감하게 아마 조절을 해가면서 아마 합리적인 증여 내지는 상속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식도 내 이쁜 자식 더 주겠다는데 그리고 배우자한테 다 주고 싶으면 다 주겠다는데 뭐 누가 뭘 할 거야.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 본 취지에 훨씬 부합한 제도를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들은 해당 원장을 채권으로서 팔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제일이 사망일로 되어 있는 채권이라서 사망일 이후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제3자에게는 사실상 신뢰할 수 없는 채권이라 매매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증여하면서도 이제 뭐 아들이 나에게 0원 혹은 뭐 최소한의 금액 10원 뭐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서는 사망일 날 체결되는 걸로다가 이렇게 설정을 해놓을 수 있어요. 이러면은 이력이 남죠. 자동차가 판매가 된 거죠. 0원이니까 사실상 증여죠. 판매가 아니라 아들한테 10원이면 아들한테 판매한 거고 0원이면 아들한테 증여한 거죠. 그런 거래 원정이 생기고 거기에는 거래 내역은 차량이 하면 거래 내역을 생성한 정상적인 매매와 똑같은 어떤 그런 시스템상으로는 데이터베이스상으로 매매와 똑같이 남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증여다. 근데 이게 내용이 증여건 뭐건 신경을 안 쓴다. 남들은. 국가는 이런 거 신경 안 쓴다. 다만 요 사망일이라는 제도를 둔 거예요. 사망일이라는 제도를 어떤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사망일이라는 제도를 둠으로 해서 사실상 증여와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후 이런 원장들에 대한 프로세스를 완결짓기 위해서 사망에 대한 증명 절차를 거쳐서 코인 민원을 통해 트랜잭션을 완결하면 됩니다. 이 사망일이라는 거는 사망을 해야지 되는 건데 이거는 시스템이 알 수는 없잖아요. 자동으로 알 수는 없잖아요. 물론 그것도 연계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은 코엠이라는 기관에 민원을 넣어서 저희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라고, 확인을 되면은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거래 원장에 사망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거래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재산에 대한 증여 및 상속이 가능하지만 국가 행정에 개입할 일은 아예 없어지는 것입니다.
매우 간편하고 매우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증여 상속 체계를 갖게 되었습니다.